오늘은 언론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이 이번엔 무더기 반론보도 청구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유성기업을 비판한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사를 수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언중위에 제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작년 4월경에 유성기업과 관련된 보고서를 썼고 유성기업 홍보 담당자인 신모 씨의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유성기업은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기사가 틀렸으니 수정해라, 안 그러면 언중위에 반론보도 청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또 이런 것에 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지고 또 봤더니 제가 쓴 게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시 하나 수정할 수 없다, 알아서 해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한텐 제소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언론사들은 실제 제소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18개의 언론사가 54건의 기사에 제소를 당했는데요. 특히 작은 언론사의 경우 이 언중위 제소와 소송이 이어지면 기자 개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반론보도 압박이 들어오면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유성기업 측이 요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납득하기 힘들거나 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이 많다는 건데요. 언론사도 여러 사정상 그러한 주장을 반론보도로 그냥 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유성기업 반론보도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유성기업은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입니다. 2011년 유성기업 금속노조는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노동 폐지를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유성기업은 직장 폐쇄와 노조 파괴 공작으로 대응했습니다. 유성기업은 노무법인에서 노조 파괴 컨설팅을 받아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금속노조조합원들을 해고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해고 노동자 일부에 대해 해고 무효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대전고법은 회사 돈으로 노조 탄압 자문을 받은 혐의로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성기업은 2019년 총 54건의 언론기사에 이 정정 반론보도 청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유성기업 노조 파괴가 언급된 기사에 이 전방위적으로 청구를 했는데요. 물론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정정 보도 또는 반론 보도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기업의 54건의 청구 중 이 정정 보도 청구는 1건, 반론 보도 청구는 53건으로 이 철저하게 반론 보도 청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정정 보도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고, 이 반론 보도는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따지지 않고 청구인의 반박 주장을 담아달라는 청구입니다. 즉 반론 보도는 언론이 사실을 보도해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성기업이 정정 보도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실어달라는 이 반론 보도에 집중하는 것은 이 언론사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유성기업 측이 요구하는 반론 보도 내용이 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해놓고 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소, 소송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저희 민원연은 유성기업이 청구한 54건 중 이 언중위 중재를 통해 반론 보도가 실린 28건의 기사를 찾아봤고, 그 기사 안에 담긴 유성기업 측의 반박문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겨레는 지난해 1월 23일 흥부자 오 씨의 죽음, 유성기업 노조 파괴 없었더라면 기사에서 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 오모 씨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와 조합원 탄압에 못 이겨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성기업은 이 기사에 대해 2월 11일 반론 보도 청구를 했고 언중위에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런 문구가 반론 보도에 실렸는데요.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 부당 노동 행위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바 없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충청과 민중의 소리도 이런 비슷한 문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2017년 12월 유성기업 유시영 정 대표는 부당 노동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유성기업은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유성기업 측은 해당 판결이 2011년에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유죄 판결일 뿐이고 2012년 이후에 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창의적인 발상인데 어제 너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냐? 라고 따졌더니 오늘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법원은 유성기업의 2012년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여기서 유성기업의 두 번째 말장난이 이루어지는데 민사 판결은 있지만 형사상 유죄 판결은 없다는 겁니다. 민사 판결 한번 보시죠. 유성기업은 2013년 10월에 2년 만에 복직한 11명의 금속노조 유성지의 지부원을 해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성기업이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는 부당노동 행위인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도 2018년 10월 유시영 전 대표이사 등 2명을 노조 지배 개입에 따른 부당노동 행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곧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 부당노동 행위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없다는 유성기업 측의 반론보도 청구가 이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 구제의 목적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반론 보도야말로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성기업의 반론보도 청구를 수용한 사례도 있으나 이 언중이 조정을 거부하고 법적 다툼까지 나선 언론사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유성기업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유성기업이 레디앙에게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금속노조 유성지회에 행한 각종 행위가 부당노동 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론보도 청구는 명백히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성기업의 무더기 반론보도 청구가 부당함을 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론보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대법원은 반론보도 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 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 반론보도 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받게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반론보도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반론보도 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성기업 사측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네, 첫 촬영이라서 사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앞으로 조금 더 연습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보고서 내용이 아직 더 길게 있는데 한번 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믿을 만한 미디어 비평으로 찾아오겠습니다.